이 사건의 이제 관련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 안익신 사건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안익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41세 서울 사람인데요. 신분은 이제 면천으로 돼 있어요. 면천이라는 것은 이제 천인 신분에서 겨우 이제 양인이 막 되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그런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이제 허풍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김제에 사는 이제 안위라는 사람의 서자다. 그리고 정부의 판사, 사과 그런 벼슬을 했다라고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많았습니다. 안흥성, 안의성, 안후성 이런 가명을 가지고 다녔고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서울 출신인데 전국을 떠돌며 유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기운이 셌다고 그래요. 기운이 상당히 뛰어나서 담장을 막 뛰어넘고 그렇게 이제 다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장 노릇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관련 인물이 이제 42세 권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진사입니다. 진사면 이제 아까 생원과 함께 성균관의 입학 자격을 갖는 그런 이제 대과 이전에 속과 이제 합격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연산에 사는 이제 이지엄, 좀 이따 나올 주모자 중에 하나인 이지엄과 서울에서 이제 동문수학한 사이입니다. 같이 아마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안익신과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추노, 지난번에 그 이춘경 사건에서 추노 얘기했지만 노비를 이제 추쇄하는 그런 추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안익신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익신과 서로 이제 이 모의를 계획하다가 그 동문수학했던 이지엄을 통해서 자신의 구상을 지방의 이제 그 어떤 병력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대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1623년, 그럼 바로 이제 인조 1년입니다. 이제 인조반정 직후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이러한 그 별난의 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637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심을 살폈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충년, 즉 병자호란 직후죠.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부터 모의를 계획하고 병자호란 이후에 구체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대용은 조사 과정에서 바로 죽습니다. 4월 5일 날 붙잡혀 와서 이제 추국에서 첫 신문을 받고 형신을 받고 이제 하다가 이틀 뒤에 4월 7일 날 2차 형신을 받고 그냥 형신은 이제 형장, 매로 이렇게 때리는 형태인데 이때는 압슬이라고 해서 사금파리, 그러니까 사기 조각 같은 것들을 밑에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이 굉장히 아프겠죠. 거기에 위에 또 무거운 돌 같은 걸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하는 그런 고문 형태인데 이제 그걸 받다가 이제 물고가 됩니다. 자백하기 전에 죽는 걸 이제 물고라고 했죠. 아무튼 이제 권대용은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 죽고요. 또 이제 이지혐이라는 인물, 방금 이제 권대용과 서울에서 동문수학했다는 이 사람은 이제 바로 29세인데 연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은 이제 교생입니다. 향교회. 그래서 이 권대용과 서로 이제 모의를 하다가 그 모반 계획을 자기의 매형인 홍영진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홍영진은 이걸 또 자신의 친척인 유탁에게 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연산, 이산 지역에서 네트워크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지엄의 역할은 이제 서울의 안익신, 권대용과 이산의 유탁, 홍영진을 연결하는 존재,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세력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제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담당했던 일은 그런 연결 이외에도 연산 지역의 군병 모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지엄이 동원했던 군병이 진술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사가 실패한 뒤에는 이 안익신과 함께 보온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가장 늦게 잡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보온에서 달아나는 과정에서 좀 궁지에 몰리니까 본인이 안익신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안익신을 고발하고 함께 체포가 됐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탁. 처음에 이제 고변할 때 이제 유탁이 다들 주모자처럼 그렇게 고변이 되었었죠.
바로 이제 이산에 사는 48세 이제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유탁이 왜 처음에는 다 유탁의 어떤 그런 모반처럼 알려졌는가 하면 이 고변했던 사람인 이성룡, 김충립을 다 포섭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산 사람이에요. 유탁도 이산이고 이성룡, 김충립도 다 이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탁이 이산 지역의 군병을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탁의 가족 친지들이 이 사건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됩니다. 형, 아들, 또 많은 가족들이 이 사건에 이제 합류가 되고 한 5, 600명 정도를 모집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익신이 나중에 이제 유탁을 부대 장수로 맡기겠다.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산 지역인 이제 모반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이제 홍영진,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됐던 홍영진 나이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기록에 약간 이제 공백이 있어서 한 40세 정도 전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제 이산 지역의 교생입니다. 바로 서울에서 권대영과 동문수학했다는 이지엄의 매형이면서 유탁에게는 육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연결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산 지역과 바로 인근인 이제 연산, 그리고 은진, 공주 이런 지역을 왕래하면서 군병을 모집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상 이야기했던 이제 사람들 중에 바로 이제 안익신이 바로 핵심 인물이고요. 고발했던 이제 고변이는 이제 이성룡과 김충립인데 둘 다 이제 이산 출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유탁에게 가담을 권유받았던 그런 이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성룡과 김충립은 각각 이제 다른 경로로 유탁을 이제 이산 현감에게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탁의 포섭이 이 이산 지역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 포섭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2명이나 고변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결국 이제 고변하게 되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유탁이 이렇게 동참을 권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이 고변했던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역을 통해서 약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룡은 이제 소고군 초관이라고 했죠. 소고군은 그 당시 지방군. 초관은 바로 핵심적인 말단 지휘관입니다. 중대장 정도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벼슬로는 종국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공을 직접 동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성룡만 잡으면 일단 그 위하의 100여 명은 바로 동원이 가능한 것이고 이웃 부대까지 합하면 수백 명 동원이 이제 가능했던 것으로 봤던 것이죠. 김충립은 교생이니까 지역 사회의 어떤 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 백성들에게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그런 존재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 이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군대가 동원되고 정부에서는 아주 뭐 전국의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이제 큰 사건이었는데, 그럼 이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동안 쭉 살펴봤던 이제 인조대 정통성을 문제 삼던 그런 모반의 흐름을 계승하는 측면이 이제 먼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권대용 이야기죠. 내게 계년부터 뜻이 있어서, 계년은 이제 1623년 인조 1년, 즉 계년은 바로 계년이라고 할 때는 되게 인조 반정을 이야기합니다. 정축년 이후로 바로 이제 그 병저란 이후죠. 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심을 살펴보았다. 나라가 인심을 잃음이 이미 지극하니 이러한 때에 큰일을 일으킨다면 비록 아낙네와 어린아이라도 모두 틀림없이 바라며 따를 것이다. 자네는 혈기가 한창이니 어찌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 권대용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참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사소한 어떤 그런 것들로도
모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성숙이 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시 이제 강빈이 사사된 뒤에 그것이 이제 모반의 계기가 될까 상당히 우려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측면이 일단 첫 번째 측면이고, 가담자 이제 농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양반들이야 뭐 정변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획득한다는 이제 목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가담자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중앙정계 동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사실 민감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반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이 거사에 가담했던 그런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체포된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사인데요. 이때 잡혀오는 역적의 무리들이 줄을 이었는데 모두가 기민함에는 농사꾼들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잡혀와 추국청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혹 형벌을 받기도 전에 사실을 자백하는가 하면 스스로 말하기를 실제로 역적의 무리를 따른 일은 없지만 임경업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만은 참여에 들었다 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이거는 대체로 역모에 참여에 들었다는 말이 죄를 시인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역모 참여했던 걸 아무 죄의식 없이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수레에 실려 나가면서도 사형장으로 가는 것인 줄 몰라 옥졸에게 내가 어느 지역으로 귀양 가는가 라고 하기도 하여 듣는 자가 가엾게 여겼다. 이런 이제 그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록 기사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 거사에 가담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조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 가담자는 어차피 이제 처형을 했지만 그 당시에 또 연좌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반역에 해당하면 그 가족들도 함께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도 죽인 것도 좀 그렇지만 가족까지 죽인다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이제 연좌제를 시행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인조가 생각해도 너무 좀 딱하니까. 그런데 대관들이나 신하들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국법 체계가 흐트러진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죄를 묻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이긴 너무하다. 그러면 귀양 보내자 해서 이 가담자의 가족들은 처형되진 않고 귀양 가는 선에서 또 절충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사실 그것도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좀 너그럽게 처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또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임경업 장군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병자호란 뒤에 야기됐던 그런 반청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병자호란으로 추락한 조정의 권위, 그런 반감을 한데 묻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인물이 임경업이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임경업 장군은 이제 이라는 그런 이름은 군병 동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임경업 이외에도 실존 인물들을 거짓으로 끌어들이거나 많은 이제 가공 인물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정치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정태화, 정치화 등으로 내통하는 대장입니다.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역적의 대장은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최영의 후예로서 지리산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대장은 임경업이고 그 다음은 최황이고 그 다음은 밀양부사 정태제이고, 종사관은 이제 안익신, 이지엄과 옥구의 사또인 유두립입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전남도의 장수는 최영의 8대손인 최씨성의 사람이다. 경상도의 장수는 정씨성의 사람인데 모두 그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 그런 언급도 있고요. 망덕촌에 거주하는 생원이라고 일컫는 정감이 천문을 잘하니 장수를 할 만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난세가 막바지에 이르면 치세를 생각하고 어지러움을 틈타 굳세게 일어난다는 옛말이 있다.
하늘의 뜻에 부응한 진인이 지금 이미 나왔으니 나와 같은 사람이 가서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군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정태화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예조판서였고요. 이런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이제 명망에 기대려는 것이죠. 정태제는 바로 그 당시 이제 강빈의 친정 아버지인 이제 강석기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망에 의지하면서 당시 또 조정에 약간 좀 반발을 가진 민심들을 또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이름을 꼭 집어 얘기 안 하고 그냥 정씨, 최씨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정씨,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진인과 관련한. 그리고 바로 이제 정감이라는 또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천문을 잘한다라고 언급된 이 정감이 발음은 같고 이제 한자는 좀 다르지만 결국 이제 정감록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영, 임경업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조정의 탄압을 받았다거나 민중의 신망을 얻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끌어들인 인물. 그런데 이제 이런 진술이 한번 나오면 이것이 거짓임을 확인할 때까지 일단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리산 일대에 이제 정씨, 최씨 찾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한번 뭐 달아가서 이제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인물들이나 이제 진인서를 통해서 주모자와 가담자가 연결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또 현실적으로 가담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비슷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부담하고 있었던 이제 군역이었습니다. 바로 소고군, 즉 소고군이 이제 대부분 이제 산호 천인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천인들은 각각 자기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는 그런 신역을 지니고 있었는데 군사훈련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뭐 그런 이제 언급이 있어요. 너는 산호인데 또 소고이니 한 놈의 두 가지 신역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내 말을 따른다면 소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산호에서도 천인의 신분을 벗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통해서 모반에 가담시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부과되는 본래 신역에다가 이제 겸역으로 부과되는 소고군의 부담이 그 당시 농민들의 가담에 하나의 이제 배경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소고라는 것은 또 거꾸로 어쨌든 우리로 치면 뭐 예비군 비슷한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형성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또 이 반란에 동원되기엔 또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고군은 원래 편성 원칙이 거주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뭐 분대, 소대, 중대 이런 게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동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공주 지역의 소고군의 이제 기총은 아까 얘기했던 초관의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소대장 정도 되는. 그래서 이 김예상이라는 친구는 자신이 소속한 중대인 전초라는 초의 군사들을 대거 동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 고변인이었던 이제 이성룡이 초관이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동원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포섭 대상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제 인조대 모반 흐름에 농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거사가 준비되었지만 결국 이제 고변으로 사전에 발각되면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인조 정권은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하면서 정권 안정을 도모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어쨌든 영모에 거론되면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 정태화 형제는 그 당시 뭐 예조판서였고 했으니까 실제로 너무 이제 황당하게 끌어들인 사실을 조정에서는 알았기 때문에 불문에 붙여요. 수사를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데 이것도 서로 이제 편파적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태화는 불문에 붙였지만 정태제는 사실 혐의 없었거든요. 근데 정태제는 바로 강빈의 인척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태제는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전혀 무고로 억울하게 끌어들인 건데 인조 입장에서 불편한
정태제는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강빈 사건 이후로 취약해질 수 있었던 명분을 보강하고 전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용 등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포상도 사건을 굉장히 실제 이상으로 과장함으로써 전국 장악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익신 사건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